네, 사회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가 개학했는데 앞으로도 학교 일정에 따라 업로드가 늦거나 어떤 차시는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선생님들과 학생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촌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교과서는 25쪽입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볼게요.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이젠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해버렸어. 촌락의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일꾼이 모자라서 농사짓기가 힘이 드네요. 엔진 소리가 이상한데 정비소가 너무 멀어.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어.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에요. 자, 지금 이게 네 가지 말칸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그 농산물 이야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따로 설명하고요. 먼저 앞에 세 가지 사람 부족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이 줄어드니 일할 사람이 모자라고, 사람들이 줄어드니 정비소 같은 시설들도 줄어들겠죠.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떤 사람이 줄어드느냐야.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걸 고령화 현상이라고 해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야? 일단 젊은 사람과 어린이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럼 그래프를 같이 봅시다. 일단 이 막대의 길이가 전체 촌락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2010년까지는 막대의 길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죠. 전체 인구가 줄어들다는 얘기예요. 2015년도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또 색깔별로 봅시다. 초록색은 어린이에요. 초록색만 보면 어린이는 꾸준하게 줄고 있어요. 주황색은 15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들, 이 막대의 길이도 꾸준하게 줄고 있어요. 자, 연파랑색, 하늘색만 보면 77, 84, 101, 116, 125, 127. 야, 이거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즉, 촌락에 나이 든 사람들만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줄어들고. 자, 그래서 촌락 고령화 현상에 관한 짧은 뉴스 하나 보고 들어갑시다. 네. 농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대를 이어서 농산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48가구 128명의 주민이 사는 한적한 시골 마을. 주민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 40명이나 되는 등 50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는 바람에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빈집도 서너 채나 됩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80이 넘어도 농산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안 아픈데 어디서 이제 다 이제 아픈 것만 남았지. 그렇지만 자식들한테 폐안 끼치고 살으려고.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전국 농촌지역 4천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를 이어 농업을 승계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가구는 불과 9%. 60%는 아예 없다고 답했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답은 30%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사를 지금보다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계획이란 답이 29%인 반면 확대하겠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또 그 후에 어느 후손들이 이 시골을 지킬런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농민들의 여가 활동은 TV 시청 30%, 운동 17% 순인 가운데 여가 활동의 목적이 건강이나 재미보다는 심신의 휴식이라고 답한 경우가 45%로 가장 많아 농사의 피로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갈 후계 세대에 대한 육성, 이것이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 현장에 맞는 그런 정책과 지원 대책이 고민되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상을 진단한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각종 연구와 지도사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촌락은 이제 대책이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기회를 이용해서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생산량도 늘리고 있답니다. 이것도 뉴스가 있어요. 관련된 뉴스 하나 보시죠.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역단체나 기관의 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한시적이어서 농기계 보급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폭염을 이긴 과실이기에 더욱 뜻깊은 가을 거지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사과 수확 체험을 겸한 일손 돕기 봉사자들이 나와 사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어르신들밖에 안 계셔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추세고 해서 정말 힘든데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고구마 밭에서는 대규모 일손 돕기 봉사자가 나왔습니다. 5천여 평의 대규모 농장인데다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기계 작업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줄기를 거두고 땅속 고구마를 캐는 작업에 기계가 투입되면서 20여 명이 10여 일 이상 걸리던 작업을 하루에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도 고가여서 저희가 다 바꾸진 못하고 점차 하나씩 바꿔가고 있고요. 이제 점차 더 인력난이 부족할 땐 너무 걱정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일손 돕기와 함께 기계화 사업도 한층 강화됩니다. 농협이 올해 300억 원의 밭작물용 농기계 1000여 대를 전국 농협에 전달하고 내년부터 계속 농기계 보급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농협은 이런 농기계를 동원한 농가 노동력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 범국민적 일손 돕기와 함께 영농 기계화 확대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그럼 사람 없어도 기계로 해결했으니 문제가 없네요.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아주머니, 그래요, 이 아주머니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가격이 싸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만 사진 않겠죠.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거고 교과서에서는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자자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마지막에 살짝 전체 인구가 많아졌지? 젊은 사람도 살짝 많아집니다. 어린애도 살짝 많아져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과서 27쪽입니다. 최근에는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시에서 촌락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귀촌, 이거는 촌락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 다양한 이유로 안되겠다, 촌락에서 살아, 촌락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촌락에 돌아오고 있답니다. 촌락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야, 싫다고 떠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오면 내가 어디 아는 척이라도 할 것 같아? 우리 끝나서 연락하지마! 이러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촌락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온다는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않겠습니까? 자, 관련된 뉴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 편 보시겠습니다. 인구 4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농촌에 최근 5년 동안 8,000명 넘는 귀농 귀촌인들이 이주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지역이 아예 사라져버릴까 걱정하는 다른 농촌들, 이 비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진규 기자입니다. 김태우 씨는 4년 전 대기업을 그만두고 괴산군으로 귀농했습니다. 괴산군이 맺어준 선배 농업인에게 기술을 배우고 두둑한 농업자금도 1,000만 원이나 지원받았습니다. 김 씨가 사는 마을 100여 가구의 5분의 1가량인 20가구가 이렇게 귀농의 비법을 주고받으며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또 저도 역시 또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분들한테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무엇보다 예비 귀농인들이 낯선 농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지역민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도 귀농귀촌이 줄을 잇는 비결입니다. 집안이 전체로 다 귀농을 하자고 지금 결정을 해서 제가 먼저 나가서 개척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모셔올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선 이뿐만 아니라
이주주택 구입 지원 등 20가지가 넘는 귀농 귀촌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8,400여 명이 괴산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인구 유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 그리고 노동력 감소에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머물다 다시 돌아가는 제2주율을 감안해도 괴산군 전체 인구 3만 7천여 명의 최소 10분의 1 이상을 귀농 귀촌인이 채우며 인구 절벽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는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촌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를 준답니다. 자, 선생님 사는 동네에는 명월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은 폐교입니다. 그 학교를 카페로 개조해서 운동장에서 연도 날리고 음료도 마시고 그러한 문화공간으로 다시 디자인이 되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아이들과 같이. 상당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듣자니 그 동네 마을 청년회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도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촌락에 보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촌락 문제 정리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의 나이 드신 분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고? 고령화 현상. 그러다 보니 일손 부족 현상이 일어났어요. 해결책으로 첫 번째, 기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 중이다. 두 번째, 귀촌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세 번째, 공공기관에선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보충한다. 또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서 경쟁하기 위해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려 지금도 노력 중이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촌락 문제와 해결 노력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은 뭐겠어요? 도시 문제와 그 해결 노력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